의료복지학을 전공하셨고 사회복지학 박사님도 계십니다. 그리고 웰빙 생활건강연구소 대표, 그리고 애기여타 웃음교실 대표, 그리고 수상 경력으로는 2019년도 우리 자랑스러운 수성구민상을 수상하셨고, 저서로는 행복 웃음 경영 외 6권이라는 방대한 책을 내셨습니다. 오늘 평소에 우리가 어르신들이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사 하는 그런 뜻도 있겠고, 이래서 오늘 웃음 박사 남병욱님을 모시겠습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제가 우리 평소 존경하는 심우섭 교수님, 회장님, 또 이렇게 신한국 인성대학원 수년째 이렇게 운영하고 계신다고 제가 익히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제가 우리 또 대학원에서 같이 제가 또 배우기도 하고 저도 같이 또 강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아주 대단하신 분들이 오시는 그런 대학원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여튼 그런 좋은 과정에 초청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떻게 오늘 비 오는데도 이렇게 불구하고 많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일단 지금 식사하시고 조금 이렇게 나른하실 테니까 몸 좀 풀고 시작하겠습니다. 몸을 어깨 한번 돌려주세요. 어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예. 어깨 한번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로 둘, 셋, 넷, 다섯. 예. 사실 오늘은 어떻게 보면 웃음 웃음 강의하는 날인데 앞으로 같이 웃을 시간은 있겠습니다만 제가 처음 찍으긴 한데 너무 엄숙해 보여서 아니 한데 좀 이렇게 하시니까 제가 너무 좀 힘들어 보입니다. 웃으면서 웃음 스트레칭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좌측 우측 왔다 갔다 할 테니까 눈치껏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눈치껏. 예. 자 이렇게 하하 하면서 하하 왔다 갔다 할 테니까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자 준비 웃으면서 합니다. 시작. 뒤에 치시는 분들이 틀린 것은 아니고 속도가 조금 느린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좌우측을 몇 번씩 했을까요? 아시는 분? 몇 번 했을까요? 9번. 예, 몇 번씩 했을까요? 6번. 땡. 몇 번. 자 기억하시는 분? 8번. 예? 한 분도 안 계십니까? 예, 8분, 일단 8분. 예. 8번, 그건 첫 번째예요. 그 다음 또 몇 번 됐을까요? 몇 번 됐을까요? 자, 8번. 자, 나왔습니다. 그 다음 또 몇 번씩 했을까요? 4번. 예, 4번. 또 그 다음 2번. 또 그 다음 1번. 그 다음 박수 쳤죠. 예. 우리 최종 맞추셔서 우리 여기 계신 분 우리 선생님 예,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연세 드실수록 살아가시면서 조금은 신경을 쓰셔야 돼. 보통은 아무 신경도 하나도 안 쓰고 그냥 있으면은 되게 편한 것 같은데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하시면은 이 뇌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럼 뇌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아예 몸이 편할까요? 뇌가 신경을 쓰지 않고 뇌 기능이 쫙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뇌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가시면서 물론 연세 있으신 분들은 너무 막 급히 쓰시는 건 별로 안 좋지만 그래도 조금은 신경을 쓰셔야 뇌가 살아서 움직이게 됩니다. 활성화가 돼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조금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는 뭐 여러 가지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건 필요 없고요. 지금 시대가 스마트 시대입니다. 스마트 시대. 자, 그럼 스마트 시대를 잘 활용하고 계시는지 제가 한번 퀴즈 한번 내겠습니다. 자, 지금 이런 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죠? 요즘은 어디 네이버에 제 이름 선자 딱 치면은 다 나옵니다. 자, 지금부터 네이버에 검색을 해서 제 이름을 검색해서 가장 빨리 제 프로필을 캡처를 해서 전화번호도 그 안에 다 있거든요. 저한테 보내시는 분께 커피 쿠폰 하나 보내드립니다. 자, 이를 제 가장 먼저 오신 분께 제가 마치 나중에 한번 휴대폰 보겠습니다. 자, 스마트 시대를 살아가는데 나는 그런 골치 아프다 그거 뭐 근데 그렇게 해도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거 이런 거 조금씩은 받아들이시고 배워 나가시면은 불편함이 줄어듭니다. 불편함이 줄어듭니다. 요즘 식당에 가면 전부 키오스크 다 요새 종업은 없는 데가 많죠. 그러니까 그런 걸 아무리 골치 아프다 뭐 이러시더라도 그냥 배워 나가시는 게 살아가실 때 편리해집니다. 앞으로 시대가 그렇게 됩니다. 이거 말고 또 뭡니까? 이건 뭐죠? 예, 이건 뭘까요? QR코드. 휴대폰을 여기 지금 갖다 대 보십시오. 휴대폰 갖다 대면은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여기 딱 하면은 제 프로필 같은 게 다 나옵니다. 들어가면. 그러니까 시대가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다. 시대가 바뀌어가지만 웃으면 복이 온다는 것은 옛날부터 내려오는 진리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진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스마트 시대지만 웃고 사시면 건강하고 장수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으로 같이 함께 해보겠습니다. 혹시 검색해 보신 분 계십니까? 하여튼 가장 빨리 전화번호 알아서 보내신 분께 쿠폰 쏘겠습니다. 예, 제가 확인하면 되고 있습니다. 순서대로 딱 나타나거든요. 자, 혹시 98년도 6월 29일은 무슨 날인지 아시겠습니까? 기억나시는 분? 우리가 연세 드시면 자꾸 이제 기억력이 자꾸 떨어져요. 혹시 6월 29일, 98년 6월 29일 어떤 날인지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6.29. 6.29 선언은 이보다 10년 전입니다. 노태우 대통령이 있을 때. 이때 저는 이날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 당시에 이렇게 지금 벌써 25년 전이죠. 이 단란하던 한 가정에서 이날 청천벽력 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어떤 일일까요? 요즘 사라져 버렸어요. 몇 년 전에 저 중동에 있던 건물인데 지금 사라져 버리고 없어요. 뭘까요? 예. 이날 5개 은행이 IMF로 인해서 강제 퇴출 발표가 됐습니다. 이현재 금융 감독원장이 그분이 부총리인가 경제부총리 이분이 발표를 해서 졸지에 제가 그때부터 나갈 직장이 없어가지고 실직자가 돼가지고 그때부터 갈 데가 직장이 없어 제가 지금까지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참 기가 찰 노릇이죠. 아니 이 당시만 해도 은행이 문 닫는다는 것은 꿈에도 상상을 못했어요. 꿈에도 상상을 못했어요. 물론 이 중에 주식 샀다가 휴지 조각 되신 분이 아마 계실 겁니다. 1700주가 종이 조각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그때 대출 받아 사고 막 이렇게 하다가 우리 사주 은행 살린다고 우리 사주 더 사고 막 이렇게 하다가 우리 그때 그 당시 한 원금에다 금리 높을 때니까 잘리고 나서 그때 계산되면 거의 한 1억 가까이 날아가 버렸어요. 정말 충격이 심했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잠이 안 와요. 불면증에 시달리고 소화도 안 되고 애들 보면은 이제 중학교 들어가야 될 판인데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정말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생겼습니다. 저한테 닥쳤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만난 것이 사실은 웃음입니다.
제가 오늘 있기까지 이 실직자에서 제가 이런 웃음 치료 이런 걸 공부해서 웃음 강사까지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자리에까지 서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웃음의 힘이다. 웃음으로 저는 복을 받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지나가면 보기 싫었는데 지금 없어져 버렸어요. 이건 우리 거기 아파트 들었습니다. 네. 정말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예. 그래도 자 그런 거 그런 노래 있죠. 과거를 묻지 마세요. 그 옛날 거 생각하면 계속 잠이 안 와요. 그래서 빨리 잊어버렸습니다. 저는 빨리 잊어버리고 머리에서 비워버렸어요. 그럼 맨날 그 웃음 치료 뭐 교실 웃음 교실 이런 데 가서 하고 웃으면은 신나게 웃고 들리다 보면 제가 은행에 근무했다는 사실조차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살아갈 수 있었어요. 안 그러면 와 경제적인 손실 애들 키워야 되는데 은행에 있으면 대학교 두 사람까지 대학교 애들 두 사람까지 두 명까지 대학교 학자금도 대주고 하는데 먹고 살아야 될 문제 자녀들 교육 문제 이런 거 생각하니까 정말 잠이 안 와요. 그런데 그걸 웃음 교실에 나가서 박수 치고 웃고 즐기고 이러다 보니까 그걸 의식을 하지 않고 넘어가게 되더라. 그렇게 공부하고 하다가 지금 웃음 치료를 연구해서 박사학위까지 받았습니다. 대학원에 진출해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역시 아까 보니까 이거 공부 잘하시는 분이 박수도 잘 치시네요. 제가 나중에 커피 쿠폰 하나 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거 한번 낭독합니다. 예, 선물 나태주. 하늘 아래 내가 받은 가장 크다란 선물은 오늘입니다. 오늘 받은 선물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다운 선물은 당신입니다. 당신 나지막한 목소리와 웃는 얼굴 콧노래 한 구절이면 한아름 바다를 아는 듯한 기쁨이겠습니다. 예, 아유, 예, 감사합니다. 한달 안에 받은 가장 커다란 선물이 오늘이랍니다. 오늘. 혹시 오늘 생일이나 뭐 결혼 기념일 맞으신 분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오늘이 여기에 뭐 선물이라 그러는데 오늘이 선물 받은 기분 좋잖아요. 혹시 오늘이 기분 좋은 오늘이 좋은 이유가 있다면 혹시 선생님 뭐 오늘이 특별히 좋은 이유가 뭐 있을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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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예. 박수 한번 예. 좋습니다. 뒤에 선생님 혹시 오늘 좋은 이유가 있다면? 예. 근데 이 강사 앞에서 뭐 강의 좋은 강의 들어서 좋다, 뭐 강사 인물이 좋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이런 걸 정책적인 발언이라고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이 좋은 이유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지금 100세 시대거든요. 100세 시대. 100에서 현재 나이를 빼면은 남은 인생입니다. 그럼 오늘이 어떤 날이냐? 이 남은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 오늘이다. 야, 내 인생에 앞으로 인생에서 제일 젊은 날이 오늘이니까 이 얼마나 기분 좋은 이야기입니까?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 첫 시작을 참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 의미를 상당히 많이 두죠. 그래서 생일날, 결혼기념일, 뭐 공직에 계셨던 분은 임용장 받은 날, 새해 되면은 일출 보러 가는 1월 1일 날, 그리고 월초, 두초, 아침부터 뭐 이런 이야기는 그런 많이 하시죠. 그런 개념이 상당히 강해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생일날 되면 뭐 생일 촛불 켜놓고 뭐 외식도 하고 박수 치고 결혼기념일도 그러잖아요. 그럼 오늘이 어떤 날이냐? 아까 말씀드린 100세 남은 인생에서 제일 젊은 날이라고 그랬는데 그뿐만이 아니고 이 남은 인생을 출발하는 날이 또 오늘이고 앞으로 여기 뭐 보니까 한 40년 넘으셨나요? 40. 예.
50년? 이 별 말씀인데, 지금 한 50년 남으셨죠? 아이고, 예. 아이고, 늘 강의 오면은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 뭐,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마라 하는데, 아이라 나는 뭐, 이제 매달 못 사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30년 남았죠, 40년 남았죠 하면, 예, 아이고 그렇게 남았다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모든 게 마음먹기에 달렸다. 일체유심조 다 잘 아시잖아요. 일체유심조. 원효대사가 그 의상대사하고 당나라 유학가다가 나리점으로서 산속에서 나리점으로서 잘 때 찾아보니까 어디 공동묘지 옆에 어디 있는 동굴을 찾아가고 들어가서 자다 보니까 목이 하루 종일 걸어오니까 그때는 차도 타고 말다는 거죠. 하루 종일 걸으니까 목이 너무 타서 잠결에 물 마시려고 더듬더듬 하다 보니까 뭐 바가지가 손에 물이 묻히고 그거 들고 마셨는데 그렇게 달게 마셨어요. 왜냐 하루 종일 피곤하니까 걸어서. 근데 다음날 아침에 눈을 뜨고 참 내가 어제 저녁에 뭘 마셨더라 무슨 물을 마셨더라 하고 보니까 해골 바가지에 물이 들어있었죠. 근데 어떻게 있어요? 그걸 보는 순간에 반납했어요. 그 순간에 원효대사가 땅 하고 이 깨우침을 해야 되죠. 내가 어제 저녁에 그렇게 달게 느끼면서 마신 그 물이나 오늘 지금 보자마자 바로 반납했는 이 보는 이 물이나 물은 똑같은데 왜 내가 어제 저녁에는 그렇게 달게 마시고 오늘 보자마자 다 토해내냐. 이것이 물이 달라진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이 달라진 것이다. 여기서 나온 것이 그 화엄경에 나오는 일체유심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계신 연세도 평균적으로 지금 뭐 되셨습니다만 얼마 전에 그 신중년 르네상스 나야 아모르파트 뭐 이런 강의 들으셨잖아요. 본인의 나이를 한 15년 또 젊다고 생각하시고 젊다고 생각도 그렇게 하시고 행동도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은 우리 몸과 마음이 그런 쪽으로 작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우리 뇌의 신비고 인체 원리입니다. 그래서 항상 긍정적으로 젊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오늘은 정말 선물이다. 오늘이 남은 인생을 시작하는 첫날이고 또 내 인생 남은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 오늘이다. 그런 의미에서 다 같이 오늘은 오늘은 좋은 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구름이 하면 좋은 걸 경상도 사람 표현을 안 해서 문제입니다. 좋은 건 좋다 표현을 해야 돼요. 사랑하면 사랑한다. 자, 오늘은 좋은 날 시작. 오늘은 좋은 날. 다시 한번 시작. 오늘은 좋은 날. 3세번 시작. 오늘은 좋은 날. 박수. 이 좋은 날 옆에 분하고 악수하면서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이 좋은 날 서로 축하하고 왜냐? 남은 인생을 시작하는 첫날이고 남은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 오늘이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날마다 좋은 날이 되죠. 날마다 가장 젊은 날이고 남은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 뿐만이 아니라 시작하는 첫날이다. 그래서 매일매일 그렇게 생각하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좋은 날 이렇게 출발하시면은 거의 내 몸에 기운이 납니다. 기운이 나고 활기차게 됩니다. 기운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활기차다고 하죠. 그래서 연세는 드셔도 조금 활기찬 모습. 110 일단 저거 100인데 2030년부터 120으로 두면 됩니다. 그래.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지금 뭐 연세하고 관계없이 이렇게 오셔서 공부하시고 웃고 즐기시고 또 옆에 분들 서로 이렇게 같이 교류하시고 친숙하게 지내고 이런 자체가 사실은 엄청난 행복의 조건 가운데 대인관계가 아주 최고로 꼽히더라고요. 아주 행복하실 겁니다. 뭐 여기 계신 분들 다 행복하시죠? 네, 행복하실 겁니다. 근데 이 행복의 사실은 기준이 개인마다 조금씩은 달라요. 다른데 세계 행복 보고서 나오는 거 보면 이거는 발표한 거 딱 보니까 우리나라가 몇 위인지
뭐 앞에 아마 강의에도 이런 말씀하신 강사님들 계실 건데 지금 우리나라 행복 기준이 지난해 보고서 나온 거에 한 지금 몇 위쯤 될까요 세계적으로? 한 40. 그때도 둘게 42, 12. 12는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하신 기대치를 높게 잡으셨네요. 현실은 이 지금 작년도 나온 보고 기준으로 나오는 보고인데 1에서 한 5위까지는 보면은 주로 어느 나라일까요? 저기 아니요 북유럽 때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이런 나라들이 행복도가 아주 높습니다. 높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거의 그런 나라예요. 핀란드, 덴마크, 아이슬란드, 스위스, 네덜란드 이런 쪽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유감스럽게 경제는 지금 뭐 10위권 안에 들어가서 우리나라가 엄청 발전하고 있는데 이 행복 보고서 나온 걸 보면은 거의 아니 꼴찌는 아니고 중하품 되는데 59위입니다. 59위. 제가 청년 강의도 관공서에 청년교육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청년도도 보면은 이 행복도가 높은 나라가 청년도도 또 1, 2, 3, 4, 5, 이 나라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주 청렴하게 부정부패 저지르지 않고 이런 나라들이 또 행복도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청년도도 지금 뭐 20몇이야 30위 가까이 이렇게 전후로 됩니다. 그래서 이 생각보다 좀 낮죠. 아직 전부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좀 낮아요. 일본은 우리보다 3위가 56위더라고요. 중국 72위고 미국이 16위인데 제일 146개국을 조사했는데 아프가니스탄이 최하위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 행복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한국 여러 가지 있겠죠. 좀 더 이렇게 타인을 좀 배려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어느 정도 이렇게 적당한 수준에서 만족도를 높여가는 만족해하는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행복에 대해서 이 부분은 안 나왔어요. 그 느낌은 저 끝에서 몇 번. 행복이라는 것이 사실은 행복에 대해서 여러 그 성현들이 하신 말씀들이 많아요. 여기 계신 분들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잘 살아오셨고,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뭐 여유 있게 이렇게 강의도 들으시고 웃고 즐기시고 하시니까 아마 상당히 우리나라에서는 행복도 높은 수준에 계신 분들로 지금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학자들이나 성현들이 이렇게 하신 철학자들이 하신 말씀을 보면은 이 행복이라는 것이 이렇게 어떤 삶의 기준, 의미자 목적이고 사람이 살아가는 어떤 총체적인 목표다. 그것이 행복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 외에도 아리스토텔레스 외에도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어요. 이 세네카라는 로마 철학자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행복이라는 거죠. 미래에 대한 걱정이 없이 현재 이 순간을 즐기는 게 행복이다. 근데 우리는 흔히 큰 거를 생각하고 그걸 달성해야만 행복한 걸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집 없는 사람은 집 사면 물론 그렇겠죠. 차 없는 사람은 뭐 차 사면 뭐 그때는 또 행복할 수도 있고 그 자녀들 취업 안 되는 분은 또 자녀 취업하면 또 행복하겠죠. 근데 그런 것은 어쩌다 한 번씩 일어납니다. 그럼 그런 거 외에 우리가 어쩌다 한 번씩 일어나는 그런 큰 일들만 행복해서는 평상시에 행복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평상시에 살아가면서 우리 일상에서 행복을 찾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또 베테는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행복한 삶을 사는 5가지 작은 그 원칙이라고 있었는데 뭐 지난 일에 연연하지 않고 또 작은 일에 화 안 내고 뭐 여러 가지 있는 중에서 제가 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셋째, 이 현재를 즐기는. 지금 뭐 이렇게 막 괴롭고 힘들면 정말 행복하기가 힘들어요.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을 느껴야 된다. 이 순간의 행복을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즐겁게 지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선생님들도 이 순간에 같이 이 공부를 하시면서도
강의를 들으시면서도 즐거워야 되겠다.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해야 되겠다.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이 현재를 즐기는 것이 행복이다. 저는 이렇게 제 책에도 이런 내용을 지었습니다. 현재를 즐기는 것이 행복이다. 나중에 뭐 어떻고 나중에 하다 보면은 이거 안 돼요. 예. 그래서 제가 누구 그 약속하시면서 우리 다음에 밥 한 그릇 하자. 언제 밥 한 그릇, 언제 간 날짜는 달력이 없어요. 예. 그래서 정말 하려면은 바로 예, 휴대폰 끄집어내서 날 바로 잡아야 된다. 예, 이런 말씀드립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다음에 가면 야 다음에 내일 가서 또 다음에 모레 가서 다음 주에 가서 또 다음에 그 다음에 가지 말고 네이버라 그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어렵죠. 무슨 말씀이냐? 우리 인터넷에 다음과 네이버가 있는데 주로 다음하고 네이버를 많이 사용하시는데 다음 가면 다음에 만나도 또 다음 이거 끝이 없어요. 날짜가 안 정해져. 그래서 네이버로 날 잡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어렵게 이야기했어요. 네, 그래서 미국의 제임스 오펜하이머라는 시인이 어리석은 자는 멀리서 행복을 찾고 현명한 자는 자신의 발치에서 행복을 가꾼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결국은 뭐냐? 내 주변에서 일상에서 행복을 찾아라. 행복을 키워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영국에서 한 일간지에서 이렇게 행복한 여러 가지 사진을 놓고 독자들에게 조사를 했는데 1순위 올라간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요. 그 중에서 하여튼 1순위에 올라간 것이 뭐냐면은 어린 아이가 바닷가에 모래밭에서 모래사장에서 집을 지어가지고 그거 탁 완성해놓고 애가 막 좋아갖고 행복한 편이 이 사진이 가장 행복한 사진으로 이렇게 발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소한 애가 놀이를 통해서 자기 노는 모래 갖고 집 만들어 놓고 곧 완성을 하고 나니까 막 그렇게 애가 좋아갖고 행복해하는 표정 이걸 모든 그 독자들이 1위로 제일 행복한 모습을 답을 냈어요. 그처럼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저도 자신이 어떤 하고자 하는 거 이런 거 그런 거 소소한 데서도 목표 달성하는 거 이루고 한 것이 바로 거기서 행복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결국은 그걸 즐기는 것이다. 즐기는 것. 예. 그래서 현재를 즐기면 행복이다 이런 말씀드리고 즐거운 이야기에 대해서는 우리 논어에도 나오죠. 논어에도 지지자 불려 호지자. 그러니까 이건 너무나 유명한 말입니다. 호지자 불려 낙지자. 그러니까 아는 자도 좋아하는 자만 못하고 좋아하는 자도 즐기는 자만 못하다. 그러니까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 모든 일을 하든 운동을 하든 공부를 하든 즐기면서 하는 것이 제일이다 이런 말씀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기 선생님들도 앞으로 일상생활에서도 즐겁게 일상생활 하시고 오늘 또 이 시간 이 공부도 좀 즐겁게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 같이 요거 한번 해볼까 이런 거 아시죠? 이거 옛날에 참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어릴 때 대학교 다닐 때나 이럴 때 해봤는데 지금 좀 어색할 수도 있겠다 싶지만 이런 걸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자, 이거 다 아실 겁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손뼉을 아시죠? 자, 이런 거 한번 해봅니다. 이제 즐겨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자, 이렇게요. 처음에는 손뼉이고 그다음에 발이고 발 부르는 기고 세 번째는 옆에 인사하는 기. 그다음에 차례로 그다음 동시에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노래 부르면서 한번 해보세요. 천연치를 필요 없이 한번 즐겨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모두 다 같이 성경을 우리 모두 다 같이 즐겁게 노래 우리 모두 다 같이 성경을 우리 모두 다 같이 두 발을 팍팍 우리 모두 다 같이 두 발을 팍팍 우리 모두 다 같이 즐겁게 노래 우리 모두 다 같이 두 발을 팍팍 우리 모두 다 같이 인사를 안녕하세요. 우리 모두 다 같이 인사를 안녕하세요. 우리 모두 다 같이 즐겁게 노래 우리 모두 다 같이
차례. 안녕하세요. 우리 모두 다 같이 차례로 팡팡팡팡. 안녕하세요. 이렇게 세 가지를 차례로 합니다. 네 가지. 자 시작. 우리 모두 다 같이 차례로 팡팡팡. 안녕하세요. 우리 모두 다 같이 차례로 팡팡팡. 안녕하세요. 우리 모두 다 같이 즐겁게 노래. 우리 모두 다 같이 차례로 팡팡팡. 안녕하세요. 우리 모두 다 같이 동시에. 요거는 아이 잘한대요. 동시에인데 세 가지를 박수 치고 발 구르고 인사까지 같이 하는 겁니다. 이거 근데 연습을 하시죠. 잘한대요. 자 연습합니다. 시작. 안녕하세요. 이렇게. 이거 잘 안 되는데 그래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 같이 노래 부르면서 시작. 우리 모두 다 같이 동시에 안녕하세요. 모두 다 같이 동시에 안녕하세요. 우리 모두 다 같이 즐겁게 노래. 우리 모두 다 같이 동시에 안녕하세요. 근데 이 옛날부터 웃으면 복이 온다 뭐 이런 이야기가 옛날부터 있었는데 특히 우리 영남권에 계신 분들은 유교 문화권이다 보니까 체면을 중시해서 그래서 남 앞에 지금처럼 뭐 저처럼 막 이익하고 웃고 이러면 저거 채신머리였다 그러고 싱거운 놈이다 그러고 그래서 이제 싱거운 놈에서 제가 웃음소리 이걸 한 20년을 하다 보니까 제 싱거운 놈 소리를 많이 들어갖고 그 식당 가면 항상 간장하고 소금 달라 그래요. 밥 먹을 때 간장에 소금 좀 뿌려가지고 먹으려고 싱겁다 소리를 많이 들어갖고 그 아니면 뭐 가볍다 그러고 하여튼 그런 좀 소리를 많이 듣죠. 이 영남권에서. 지금은 이 웃음 치료가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규명이 되고 많이 또 병원에서도 의사들도 연구를 많이 해서 발표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요즘은 이게 이제 서울대병원 같은 데 웃음 치료 하더라고. 일반 남병동이나 이런 데 가면요 전부 암 환자들 대상으로 웃음 치료 다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게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규명이 돼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지금 뭐 체면체를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여기 이 시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웃고 즐기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자 여기 어딜까요? 예, 아유, 예, 잘하시네. 제가 지난주에 한라산 전기 받으려고 오늘 여기 제가 오기 전에 지난주 가가지고 한라산 전기 받아가지고 오늘 그 북전기 좀 드리려고 제가 한라산 보러 갔다 왔어요. 우리 친구들이 한 살이라도 젊을 때 한라산 한 번 더 갔다 오자 이래가지고 며칠서 5명이서 같이 갔다 왔어요. 저도 보기 뭐 여기 계신 선생님들보다는 제가 적지만은 그래도 저도 지하철 공짜로 타거든요. 아유 제가 예 저도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아니 저 한 살도 젊을 때 한라산 한번 갔다 오자. 나이도 들면은 그 못 간다. 그래 올라가는데 한 4시간 내려오는데 4시간 반. 뭐 중간에 쉬는 시간 이라니까 9시간. 그 성파락이라는 곳에서 올라갔다가 관음사 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는데 막 진짜 지역대요. 근데 요즘은 계단이 막 전부 그 계단으로 다 만들어져가지고 근데 또 계단 오르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도 한번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이에도 이렇게 국가 공인 노인이 됐는데도 가서 이렇게 한라산 정상에 가서 한번 이렇게 올라갔다 오면 이 자체가 얼마나 내가 목표를 이뤘죠. 얼마나 기분 좋고 거기서 보는 행복감을 느끼는 거예요. 뭔가 물론 한라산 뭐 이런 데는 자주 가는 건 아니니까 그렇지만 이거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내가 집에서 만보 걷기 한다. 요즘 이제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은 만보기 조금 무리일 수도 있지만 요 앱에 보면은 뭐 6,000보도 설정하면 되고 뭐 8,000보 해도 되고 적당한 걸 해서 매일 그거 내가 목표한 걸 달성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면은 기분이 좋잖아요. 네, 즐겁잖아요. 그리고 보람도 느끼고 그럴 때 행복감을 또 느끼고 그래서 뭔가
작지만은 이건 뭐 한라산은 지금 현재 드신 분들이 쉽게 할 수는 없지만 동네 야산이라도 아니면 저는 지산동에 있으면서 수성못을 한 2바퀴 돌고 이렇게 하면서 만보 걷기를 거의 뭐 일주일에 한 3-4번씩은 합니다. 꾸준히 하고 그거 그렇죠. 예, 좋죠. 예. 그래서 이런 한라산만이 아니고 내 주변에서 어떤 그런 조그만 목표를 정해놓고 이렇게 그걸 매일 하면 매일 그 달성했다고 기분이 좋잖아요. 그럼 한 번씩 막걸리 한 잔 하고 와서 막걸리 한 잔 마시면 정말 기분 좋거든요. 기분이 좋으면은 뇌에서 엔돌핀, 에케팔린, 도파민, 이런 호르몬들이 쫙 분비되면 기분이 좋고 몸의 에너지 순환도 좋아지고 그것이 또 행복을 느끼는 그런 것이 되죠. 제가 이 행복 느끼는 그 중에 제가 아까 실직해서 갑자기 뭐 직장이 사라져 없어서 그때부터 이렇게 떠돌아다니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웃음을 만나서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내가 이 정말 좋구나. 그 위장병도 없어지고 불면증도 사라지고 뭐 몸도 건강하고 뭐 이렇게 전에 수성목 걷다가 벤치에 걸리갖고 갈비뼈 부러진 거 말고는 이때까지 병원에 입원한 적이 없어. 지금 우리 친구들 만나면 맨날 친구들이 여기 뭐 심장 수술했는 친구, 50견에 어깨 염증에서 수술했는 친구,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관절염, 심박은 친구, 성함놈 10명 만나면 성함놈 한둘이 정도밖에 없어요. 나이 흑가홍인 노인 되고 나니까 진짜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꼭 모임하면은 약봉지 내갖고 방금 혈압약, 당뇨약, 심장약, 위장약 정말 이거 한둘이 가네요. 예. 한둘은 안 먹는 사람이 한둘밖에 없어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약 한 번 안 먹고 병원에 뭐 이렇게 입원하고 한 일 없고 그런 제가 하는 게 이 웃음을 만나서 정말 웃고지면 잠도 잘 오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 좋다. 내가 더 공부를 해서 보급을 하자. 이렇게 해서 제가 대학원에 만학으로 60세에 그래서 만학으로 입학을 해가 60세 박사학위를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웃음 치료 특히 노인의 정신건강하고 뭐 이런 쪽에 웃음 치료 연구를 해서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제가 어디 가면 진짜 웃음 박사를 그랬죠. 그냥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웃음이 실직하고 나서 이 웃음을 통해서 이렇게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보마. 근데 한마디 밀 정도로 웃는 사람은 잘 없더라고요. 근데 옛날부터 이 성현들이 웃음과 건강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더라고요. 제가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히포크라테스라는 사람은 그리스의 유명한 의사입니다. 일반 의사들이 자격증을 따서 선서를 할 때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한다고 해요. 간호사들은 뭐 하죠? 나이팅게일 선서. 근데 이 사람은 의사들이 아버지라고 할 정도로 의성으로 불립니다. 의사 성인으로 불리는데 이분이 하신 말씀이 음식으로 못 고치면 약으로 못 고친다 그랬죠. 그만큼 음식이 중요하다는 말씀도 하셨고 그 외에 뭐 약으로도 안 되고 수술도 안 되면 열로 고치다 열로. 요즘 종편 같은데 건강 프로그램 보면 우리 몸의 체온을 1도만 높여도 뭐 암세포 성장이 어떻게 되고 건강이 좋다고 막 나오잖아요. 이 히포크라테스가 벌써 그 옛날에 이런 말씀하죠. 열로 고칠 수 없는 것은 불치라고 했습니다. 암 환자들 보면 오래 열치를 하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이제 제가 이 말씀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 히포크라테스라는 사람이 가서 무슨 뭐 아프면 병원 가서 약 먹고 뭐 주사 맞고 수술하고 뭐 그거 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웃음이 몸과 마음을 치료하는 최고의 방법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옛날부터 벌써 이런 분들이 양의사들이 최고로 이렇게 꼽는 분인데도 이런 말씀을 웃음이 좋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고 이분은 이제 양방 쪽이지만 한방 쪽에서 또 하신 한 분이 계세요. 한방 쪽에서 최고로 꼽는 분이 누구죠? 허준의 동의보감을 쓴 허준 선생입니다.
이 허준 선생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역시 같은 내용입니다. 약으로 우리 몸을 보호하는 것보다는 음식으로 보호하는 것이 낫고, 또 그것보다는, 그러니까 약보보다는 식보가 낫고, 또 식보보다는 행복, 움직이고 운동하는 것이 더 낫다, 이런 말씀하셨고, 뭐 저는 이거보다는 이 밑에 아침에 일어나서 웃는 웃음이 열차 보약보다 낫다고 했어요. 네, 이 정도로 웃음이 결국은 이 진리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통하는 겁니다. 보니까. 그래서 아까 히포크라테스라는 양의사들이 의사들이 참 존경하는 그 의성으로 불리는 분도 이런 말씀하셨고, 한의사들이 최고로 꼽는 한방 쪽에 최고로 쳐주는 허준 선생도 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동서고금을 통하는 그런 진리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에서는 벌써 허준 선생도 오래전에 벌써 이런 이야기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최신발이 없다 그러고 싱거운 놈이다 그러고 실없는 놈이다 그러고 웃으면은 막, 그러니까 특히 여성분들 같은 옛날에 이 앞에서 그냥 못 웃으잖아. 고개 돌려가고 손 가리고 속으로 웃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활성화돼서 널리 웃음이 보급되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지금 웃음을 현재도 계속 보급하고 웃음 강의도 하고 책도 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 블로그 하시는 분 계십니까? 블로그 쓰시는 분 계십니까? 블로그. 제가 왜냐면 혹시 강의 마치고 이렇게 블로그 후기 같은 강의 후기 같은 한 번씩 쓰십니까? 그래서 블로그 쓰시는 분, 오늘 이 강의 후기를 적으시는 분이 계시면은 제가 선물을 드리려고 해요. 근데 이분들 외에도 윌리엄 제임스라는 아주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이자 철학자인데, 이분도 아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어서 행복하다. 웃기 때문에 행복하다. 웃으면 복이 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 이야기가 우리나라도 옛날부터 있었어요. 요즘 뉴스 같은 사건 뭐 일어나면은요, 우리나라에서 이야기해갖고 이게 좀 뭡니까 안 알아줘요. 그래서 꼭 외신 인용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이런 이야기를 우리나라는 옛날에 보면은 정초되면은 대문에 한문을 써붙이는 문구가 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 그렇죠. 예. 소문만복네. 옛날에 잘 사는 대갓집, 부잣집, 대문은 있는 집에 사신 것 같아요. 대문 있는 집에 대문에 붙였거든. 써붙였어요. 정초되면 소문만복네. 웃으면 복이 불러 들어온다. 이런 말씀을 우리 옛날에 정초되면 항상 써붙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전에부터 내려오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도 이런 이야기를 흘려버리지 말고 같이 좀 웃고 즐기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지금 요 내용을 웃으면 복이 온다는 이것을 가지고요, 미국에 버클리 대학 교수 두 사람이 실험을 했어요. 연구를 했어요. 30년간 3차례에 걸쳐서 밀스 대학의 여대생들 졸업사진을 보고 141명 졸업사진을 보고, 그래서 졸업사진 보면 왜 이렇게 밝게 웃는 모습 찍은 사람하고 그냥 찍은 사람 구분을 딱 해가지고 이렇게 밝게 마음의 소리를 하는 것처럼 밝게 웃는 이런 미소를 뒤샘 미소라고 합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 같은 그런 미소. 그런데 이런 사람하고 두 부류를 딱 분류를 해서, 여대생들이니까 졸업할 때가 20대 초반이잖아요. 27대, 43살 때, 53살 때. 그러니까 27, 43살, 52살 때 3차례에 걸쳐서 52살 같으면 졸업하고 거의 30년 됩니까? 추적 조사를 해봤는데 놀랍게도 사진에 이렇게 웃은 사람의 그 주인공들은 아주 30년 결혼 생활 행복하게 잘하고 있고, 그냥 뭐 대충 이렇게 찍은 사람은 그때그대로 막
시가락들 사람이고 이게 밝혀졌어요. 참 저는 이거 보고 미국 사람들이 참 한편으로는 대단하다고도 생각하고 한편은 정말 쓸데없는 짓 하네. 대학 교수 두 사람이 그 인건비 비싼 고임금 받는 사람들이 무슨 30년간 이 세상 추적조사회가 조사를 하면 모르나. 그 참 야 미국 사람들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걸 3차례 걸쳐서 그 사람들 추적조사를 지금도 예일대나 그 하버드대나 이런 데 보면요 연구하는 사람들이 뭐 행복 아까 보고서 뭐 이런 이야기 행복관계 같은 거 연구하는 보면요 수십 년간 교수들이 제자들 대를 이어가면서 수십 년간 70년씩 50년 70년씩 이렇게 이어가면서 연구하고 이러더라고요. 야 그 참 놀라운 일이에요. 대학 교수들. 네. 그래서 이런데 이걸 보면은 결국은 웃으면 복이 온다는 그런 걸 증명한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또 여기 계신 분들 아까 허준 선생이 일어나자마자 웃는 웃음이 열정 보약보다 나는데 웃음 보약을 안 마시겠어요. 자, 약사발 안 들어보세요. 약사발 들었어요. 약사발 들었어요. 자, 이 한번 웃음 보약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자, 마시면은 이 보약을 마시면은 웃음 소리가 나요. 자,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자, 시작. 한 사발 더. 한 사발 더. 예, 좋습니다. 자, 웃음 박수 3번 시작. 10만 제가 왜 천지 알죠? 예, 10만 주식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를 쓰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에도 인용도 하고 제가 들어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 보면은 아주 시인님이 아주 아이디어가 아주 창의성이 뛰어나는데요. 시인 분들은 뭐 대부분 그렇겠지만 이걸 딱 보니까 탁 가슴에 와닿아요. 이렇게 웃으면서 웃자는 대충 그린 사람 같다.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또 발 벌리고 팔 벌리고 써 있는 것처럼 웃음 웃자가 그런 거죠. 머리 팔 벌리고 다리 벌리고 있는 것처럼 머리와 양팔과 허리와 우다리 사람이 사람 되려면 웃어야 한다는 듯.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저하고 대구의 미소친절 운동을 올해 제가 한 8년간 미소친절 모니터단을 시민 모니터단을 이렇게 활동을 했는데 그때 문화시민운동 협의회장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인연이 돼서 제가 추천사를 부탁드렸는데 추천사도 써주시고 그렇게 웃음이라는 시가 있어서 이렇게 소개해드립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 되려면 웃어야 한다는 듯. 그래서 늘 웃고 사시는 그런 선생님들이 되셨으면 저도 그렇게 바람입니다. 제가 흥사단이라고 아시죠? 흥사단 여기 대구 지구에 평생교육원장을 맡아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니까 뭐 월급 받는 건 아니고요. 제 일 있을 때 가서 이렇게 봉사하고 있는데 흥사단을 설립하신 도산한창호 선생님께서 이 빙글의 미소운동을 시작하셨어요. 옛날에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차오 훈훈한 기분이 없어?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빙그레 웃는 세상을 만들어야겠어. 이런 어록을 남기시고 옛날에 그 독립운동하시다가 투옥했다가 다시 나오셔가지고 평양 인근에 있는 대보산에서 여기 송태산장에 기거를 하시면서 전국에서 애국지사를 보려고 막 전국에서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듭니다. 만나려고. 근데 그때 이 대문에 출입문에 이렇게 빙그레한 간판 붙여놓고 들어올 때 빙그레한 묶어 들어오고 나갈 때도 묶어 나가고 이런 운동을 벌이셨어요. 이걸 전국으로 확산을 시키려고 하셨는데 그 사이에 우리나라 광복을 못 보고 돌아가셨죠.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서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50년
10년을 넘게 이렇게 흥사단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 도산관 차호 선생님의 그 좀 뜻을 받들어서 애기 애타 웃음 교실이라고 저도 웃음을 하다 보니까 또 연관이 있어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산관 차호 선생님께서 이런 어록을 남기셨죠. 훈훈한 마음으로 빙그레 웃는다. 그래서 저는 훈훈한 마음으로 빙그레 웃는 대구 운동을 2011년부터 했습니다. 지금 10몇 년째 하고 있는데 저기 범호동에 그 만천동에 범호동이죠. 거기 흥사단재단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무료 웃음 교실을 열고 있습니다. 저녁에 지금은 이제 월요일 저녁에 하고 있어요. 그동안 코로나로 못 하고 있다가 코로나 때는 줌으로 이렇게 웃음 교실을 웃음을 드리는 교실로 이렇게 해왔었고 원래는 대면 교육으로 집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산한 차우 선생님께서 하신 재미난 웃음이 미소가 있어요. 갓난아이는 어떻게 웃을까요? 갓난아이는 빵그레 젊은이는 빙그레 어르신들은 어떻게 웃을까요? 옛날에는 뭐 이라는 게 사실은 비하한 표현은 아닙니다. 원래 갓난이 젊은이들이 이게 요즘은 좀 표현이 좀 그런데 옛날 하여튼 처음에는 이렇게 해서 지금 뭐 어르신들은 여기 어떻게 웃으실까요? 벙그레 예 그래서 빵그레 빙그레 벙그레 이런 말씀하셨고 그래서 빙그레 미소 운동을 시작하셨는데 우리 대구시에서도 대구시의 미소 친절 운동을 옛날 그 육상 선수권 대회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를 앞두고 문화시민 운동을 펼치면서 이 도산한 장수 선생님이 이런 운동을 따와서 미소 친절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 운동이 이제 지난 연말로 한 10년 하고는 12년 하고 이제 어느 정도 목적 달성이 됐다고 해서 이제 그 운동을 이제 그만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런 운동을 하면서 흥사단에서 여기 아까 우리 조영 선생님 여기 오셨 흰머리 소녀 가셨네. 아까 오시던데 여기 이제 이렇게 흥사단에서 애기 애타 웃음 교실이라고 자신을 사랑하듯이 남도 사랑하자 웃음을 통해서 사랑이 충만한 그런 세상을 만들고자 저도 이런 웃음 바이러스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제가 무료 웃음 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최근에 했는데 매주 월요일 저녁에 지난 4월달부터 개강해서 6월달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1년에 몇 번씩 지금 28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며칠 전이네 지난 토요일날 저희 우리 CEO 과정에서 여기 익산에 문화 탐방을 갔었어요. 갔는데 그게 아주 이런 간장, 된장, 고추장 만드는 그런 아주 그 넓은 정원이 있대요. 고스락이라고 거기 갔는데 가니까 장독 미소가 있어요. 미소 띤 장독이 있어서 항아리들이 이렇게 있어서 제가 사진을 가져와봤습니다. 이 웃음이 요즘 와서 이렇게 활성화됐지만 사실은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옛날부터 즐겁게 웃고 살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몸에 좋다는 내용들이 옛날부터 있어 왔어요. 지금 요거는 잠언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17장 22절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성경이죠.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 근심 걱정은 뼈를 마르게 하는 고통이라고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마 성경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잠언에 나온다면은 벌써 3,500년 전의 이야기거든요. 그때부터 이렇게 즐겁게 웃고 살면은 그것이 제일 좋은 약이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한 시간 정도 했는데 한번 몸도 한번 요거 클릭 한번 해줘 보십시오. 아까 됐는데 왜? 뭔가 방송 사고네요.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웃음 박수 한번 세 번 쳐볼까요? 웃음 박수 시작. 예, 웃음 박수. 웃음 소리 내면서 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정말 이번 여기 지금
신한국 인성대학원에 오신 선생님들이 단합이 아주 잘 됩니다. 다른 데 가서 제가 주부대학, 노인대학, 잠수대학, 여성대학 이런 데 가서 강의하면 한쪽에서는 뭐 하하 하고 한쪽에서는 입 다물고 하고 뭐 전부 지가락대로 노는데 여기는 한 사람도 웃음소리 안 내고 어쨌든 단합이 잘 됩니다. 웃음 박수로 웃음소리 내면서 자 하하 이렇게 세 번 시작 하하하 예 좋습니다. 다섯 번 시작 하하하 예 연속해서 시작 일부러라도 억지로라도 이렇게 웃으면 일단 제가 하자고 해서 따라서 하시는데도 기분이 좋잖아요. 얼굴 표정에 미소가 남아 있습니다. 이게 웃음의 효과입니다. 일부러라도 억지로라도 자꾸 웃으시는 것이 정신 건강에도 좋고 우리 육체 건강에도 좋습니다. 근데 이 평소에 수십 년간 지금 안 웃던 것이 이게 지금 몸에 배어 있으면 쉽게 웃고 싶어도 소리 내고 싶어도 얼굴이 굳어 있어서 잘 안 돼요. 이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연습. 오늘 여기서는 모든 체면을 내려놓으시고 한번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럴 때 언제 연습하겠습니까? 자 일단 손가락 이렇게 해서 눈꼬리가 치켜지면 상당히 날카로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인상을 부드럽게 하려면 눈꼬리는 이렇게 내려오고 입꼬리가 올라가야 웃으면 목이 오는데 목이 싹 내려오다 자 타고 안 걸린 거 타고 내려와가지고 흘려보면 안 되니까 입에 딱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자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서로. 옆에 가시니까. 네네. 아 좋습니다. 자 이거 여기 보니까 문인협회 회원님들이 많으신데 제가 도사협회 여러 분들 그때 죄송합니다. 잘 웃으시려면은 혀가 잘 올려요. 혀가. 그래서 이 혀를 자극을 좀 해야 혀가 굳어있지 않아야 웃음소리 잘 나옵니다. 약간만 웃음소리 들어도 웃음이 계속 버릇해져요. 그래서 자 요거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더뎌 두듀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혀 자극소리고 그 다음에 입술 자극을 입술을 최대한 많이 놀리는 겁니다. 마냐 무묘 예. 그 다음에 이 턱을 또 자극을 해주면 웃을 때 호탕하게 웃을 수 있어요. 자 가갸 턱을 최대한 예 그리고 거겨 구규 이 바쁜 세상에 이거 일일이 하려면 시간 걸리니까 한꺼번에 한 방에 하는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세 가지를. 그게 뭐냐? 자, 혓바닥 전체 자극하는 손인데 혓바닥을 쫙 부르는 겁니다. 어떻게? 네, 지금 혀가 잘 안 구르는 거는 좀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다. 원래 돌아가실 때 되면 혀가 이거 잘 못 놀리고 굳어버려요. 그래서 평소에도 건강과 관계에서 혓바닥 자꾸 놀리고 이러면 입천장으로 막 이런 이 혓바닥 놀리는 이 자체가 중요하죠. 건강에 중요합니다. 근데 웃음 잘 웃으시려고 해도 혀를 잘 굴려야 돼요. 지금 이거 잘 하시는 분은 건강하게 장수하실 분입니다. 네, 다시 한번 그러면서 까를 시작. 까를 시작. 이거 연습 좀 많이 하십시오. 자,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진짜 적당히 많이 웃으면 근육이 놀라면 굳어버리니까 안 되니까 풀어가지고 노래하기 전에 아예 이거 발성 연습하는 것처럼 웃기 전에도 이런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하면 안 따라서 해요. 하하 소리를 가급적 속에서 한번 내보십시오. 그래 복시 호흡이 되면 좋습니다. 히 하이후해요.
아이고해요. 예, 이렇게 하면 웃습니다. 시작. 아이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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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준비가 끝났습니다. 자, 이제는 이렇게 옆에 분하고 자, 두 분이 이렇게 마주 보시면서 마주면서 자, 하이파이브 웃으면 됩니다. 하이파이브. 자, 하이파이브가 뭔지 아시죠? 예. 치면서 손바닥, 운동 선수들이 손바닥 이런 거 하이파이브라고 그래서. 근데 유머를 할 때는 넌센스로 이렇게 웃을 때는 하이파이브가 몇 번이냐고 몇 번 하는 거냐 물으면은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네. 5번 이래야 선물 받습니다. 왜냐 하이파이브라고. 예. 그 넌센스 퀴즈 할 때 문제 내면은 그럴 때 5번이라고 해요. 보통은 운동 선수들이 한 골 넣고 나면 다 이걸 하이파이브라고 그러죠. 자 이제 이거는 우리 하하 하니까 3번씩 쳐봅니다. 3번씩. 자, 예, 3번 쳐봅니다. 3번. 자, 이번 웃으면서 지금 하하 시작. 그다음에 이제 밀당 웃음. 자, 이렇게 하면 서로 손 대보십시오. 밀고 당기면서 하하 시작. 이게 얼른 생각하면 좀 유치한 것 같은데 사실은 동심으로 돌아가야 마음이 밝고 순수해지면서 그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예, 동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주 정신 건강에 좋아요. 예. 자, 그다음에 핸들로서 체육공원 가시면 핸들 돌고 이런 기구 운동 기구 있죠. 이것처럼 자 옆에 분하고 같이 하셔도 좋고 같이 손대서 같이 이렇게 한 방향으로 돌리셔도 되고 또 이렇게 하셔도 되고 한 번씩 한 바퀴 돌릴 때마다 웃음 소리를 내는 겁니다. 그래 속도가 빨라지면 빨리 웃습니다. 자 시작. 그다음에는 조금 진짜 동심으로 돌아가서 자 다시 한번 손바닥 이렇게 하면 됩니다. 손바닥 대서 붙이세요. 붙이고 약간 올려가지고 상대방 얼굴이 안 보이도록 딱 가리고 이렇게 해서 제가 하나 둘 셋 하면서 손바닥 딱 걸려 눈이 마주치면 까꿍 하고 웃습니다. 박수 쳐. 하나 둘 셋. 야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야 다시 한 번 더 네 하나 둘 셋. 예 좋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땀이 나죠. 열이 나죠. 예, 열 나는 게 이게 운동에서 열 나든지 아니면 댁에서 온열 찜질을 해서 또 열이 나든지 몸에 열이 난다는 것은 체온을 높인다는 것은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열 난다는 것은 운동한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운동하는 효과. 그래서 평소에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게 아주 좋습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는 거. 제가 온열요법 컨설턴트로 온열요법 한 20년 하고 있는데 저는 여름에도 온열 매트를 써요. 온열 매트. 어제도 58도 하고 근데 그 제가 건강 비결이 웃음 수시로 하고 웃고 다니고 맨날 뭐 이하고 다니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자면서 맨날 원자에서는 온열 매트 그 시기에 열대라고 하는 한 아주 여름에 막 잠 못 잘 정도로 더운 그런 날 한 뭐 며칠 정도 빼고 1년에 한 360일을 온열 맺었습니다. 여름에 물에서 1년간 갔다 되네. 그래서 1년간이 어떻게 그런데 엄청 시원하거든요. 그러니까 몸을 확 풀어버려요. 제가 공무원연금공단에도 그 건강관리감사로 한 몇 년간 활동을 했는데 공무원연금공단에 퇴직 예정자들한테 그 강의를 모아놓고 하는데 변산도 가고 강원도 오색 그 호텔도 가고 뭐 부산의 해운대도 가고 전국을 돌아요. 제주도도 가고. 근데 그 강원도 뭐 이런 데 가면요. 대구에서 왔다 갔다 하면 9시간 뭐 이런 10시간 가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도 운전해가고 그래도 저는 뭐 어깨 아프고 허리 아픈 거 다음날 또 가요. 왜냐?
그렇게 장거리 운전하고 오면 집에서 온도 팍 올라가 60도 막 이래 해놓고 땀 척척 흘리면 자버립니다. 그럼 몸이 확 풀어지죠. 우리 몸이 이완이 돼줘야 됩니다. 심신의 이완이 돼야 건강이 됩니다. 몸이 굳어지면은 통증이고 여러 가지 이제 건강상 문제 생기죠. 마음이 굳어져도 정신 건강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심신을 이완하는 거. 그래서 이 스트레칭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수시로 해주고 운동해주고 하면 몸이 풀어지죠. 이완되죠. 여름에 넘어지는 사람하고 겨울에 넘어지는 사람하고 누가 더 다칠까요? 겨울에 넘어지는 사람이 더 다칩니다. 왜냐? 몸이 차거든. 날이 추우니까 이러고 흐리고 가다가 타면 경직돼 있어요. 막 추우면 이렇게 가다 넘어지면 조금 풀어지고 다치고. 여름에는 넘어져도 날이 더우면 몸이 그러가니까 넘어져도 덜 다쳐요. 혹시 옛날에 그런 경험 있는 분 안 계세요? 과음 하셔가지고 약 좀 많이 드셔가지고 삐뚤랑 삐뚤하다가 어디 콕 쳐박혀도 뭐 덜 다쳐요. 그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그 왜냐면 몸이 확 풀어져가지고 넘어져 돌아게 콕 쳐박혀도 덜 다쳐요. 근데 맨정신에 관광버스 타고 가다도 거기서 잠들어가고 있던 사람은 잠든 사람은 옆에 물론 저것만 그대로 자더니 그런 사람 덜 다쳐요. 관광버스 타고 가다가 차 사고 나면. 근데 맨정신에 있던 사람은 사고 나는 순간에 순간적으로 딱 긴장이 팍 끊어져 버리고 그러면 부딪히면 부러지고 다쳐요. 그래서 몸을 최대한 부드럽게 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체온을 이렇게 높이는 것도 좋고 우리 나이들 보면 내 몸이 따끈따끈해요. 젊은 사람들, 청년들은 혈기왕성하다 그러죠. 몸에 혈액순환 좋고 피가 잘 돌면은 체온이 높아요. 근데 나이가 드시면은 자꾸 이게 몸이 식어가요. 그래서 우리 몸이 자꾸 식어가니까 나중에 우리 몸에서 온기가 다 빠져나가면 그때 인생이 끝나요. 암 환자, 중풍 환자, 교통사고 나서 수술하신 분들 이런 분들 보면 전부 몸이 차요. 몸 최대한 따뜻하게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이 웃는 것도 아까 막 우리가 막 진짜 박수 치고 막 웃고 이러니까 몸에 열이 나잖아요. 이거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웃다고 이거 한번 이렇게 들어봐 주실래요? 그 옆에 자, 이거 한번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보시죠. 자, 기다려 하시죠.
박수 이거 하는 게 빨래 박수예요. 빨래 박수. 동작이 비비고 짜고 털고 늘고 하는 손빨래 한다고요.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은 손빨래 잘 안 하셔가지고 요즘 세탁기 돌리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요거 그러면 빨래 박수 나온 김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레크레이션이나 이런 거 할 때 박수 그 레크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냐면 찌개 박수입니다. 찌개 박수 아시죠? 거의 참 옛날 버전인데 찌개 박수가 기본입니다. 손나마 일을 하시는 분은 계시죠. 자 이렇게 지글지글 짜 보글보글 짜 지글 짜 보글 짜 지글보글 짜 이렇게 찌개 박수가 모든 박수놀이 기본입니다. 기본. 요걸 이제 음식 씹을 때 오물오물 아이들 보면 아니면 어르신들 틀리하신 분들 틀리한 갖고 오시면 씹을 때 오물오물이죠. 반죽하는 것도 오물오물인데 음식 찌개 해갖고 드시는 걸로 생각하고 입가 여러 개 자 오물오물자 조물조물자 오물조물자 요게 한 리듬 한 바퀴 도는 겁니다. 자 요걸 가지고 지금 이제 시대 다른 나라에서 하는 버전으로 일단 일본 버전으로 하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일본 나라는 이 옆에 어머니로 조물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어머니로 저머니로 네. 저 러시아 버전은 한번 어떻게 돼요? 오무스키 이렇게 하시면 네. 자, 다시 시작. 오무스키 자, 오무스키 자. 이게 이제 러시아 버전. 저 스위스 버전 알프스 산맥이 되죠. 몽물랑 망집 이런 거 있잖아. 그건 이제 오물랑 조물랑 박수. 네, 기본만 익혀놓으면 얼마든지 이렇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자 준비. 자 시작. 오물랑 자 오물랑 이런 식으로. 치맥 좋아하세요. 치맥. 대구에서 여름 되면 한 유명한 축제가 바로 치맥 축제 가보셨나요? 제가 치맥 축제 가보니까 그 더운 여름 밤에 그 가면 치킨 그 전문이 부스 채려놓고 막 그 장을 구워내고 맥주 회사들 다 나와서 생맥주 뭐 백맥주 막 갖다 이렇게 팔고 그 연예인도 나와서 그 노래장도 하고 뭐 이런 거 하는데 제가 그 치킨 우리 강사들 쭉 데리고 가서 자 이 치맥 페스티벌 유명하다는데 우리 경험해보자 이렇게 해서 가서 맥주하고 치킨 사가 그때 이걸 펴놓고 먹으려고 딱 하다가 제가 얼른 생각이 났어요. 그래 이 우승 강사들이 이런 거 한번 개발해. 자 치맥 박수 해보자. 이래서 제가 치맥 박수를 했어요. 치맥 박수 어떻게 했을까요? 자 일단 치킨부터 듣습니다. 치킨 짜 맥주 짜 여러 가지 여기 치맥 박수.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준비 시작. 치킨 짜 맥주 짜 치킨 맥주 짜 이게 제가 개발한 치맥 박수입니다. 근데 이걸 손주들한테 사주면 치킨이나 피자 사주잖아요. 피자. 그럼 피자 부르면 뭐가 따라옵니까? 콜라 따라오죠. 그래서 이럴 때는 손주들하고 이럴 때는 치맥이 아니고 그때는 피콜 박수로 해서 피자 뜯고 피자 먹고 콜라 마시는 이런 걸로 하면 됩니다. 이렇게 응용을 합니다. 자, 응용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시원하게서 요것만 하고 아니면 한 가지만 더 할까요? 얼씨구 절씨구. 요거는 자 한쪽 어깨는 얼씨구고 한쪽 어깨는 절씨구입니다. 자 이렇게 자 얼씨구 자 절씨구 자 얼씨구 자 절씨구 자 얼씨구 절씨구 자 이거 뭐 갖다 붙이는 거 아니에요? 갖다 붙이는 거 아닙니다. 요즘 이렇게 웃음 치료가 막 이렇게 보급이 돼가지고 문화센터고 뭐 어디고 전부 막 요즘은 웃음 치료 다 합니다. 근데 이 현대에 와서 이렇게 웃음 치료가 활성화된 계기가 여기 있는 이 사람 노먼 커슨스라는 사람인데
토요 리뷰의 편집장이에요. 주간 잡지 편집장을 한 사람인데 옛날에 글씨 쓰고 막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손마디 같은데 이게 잘 안 되고 잘 못 웅크리고 하는 류마티스성 관절염 비슷하게 또 이제 강직성 척찬이라 그래서 뼈마디가 막 이게 잘 못 이렇게 오고 아파서 아플 때 잠이 안 오고 막 이 정도 됐어. 근데 이 사람이 병원에서 진단을 받기를 500명 중에 한 명 나을 것 같은데 당신은 50살 못 넘긴다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책을 보다 보니까 삶의 스트레스라는 책을 보다 보니까 이 웃음이 이렇게 좋다는 걸 이 책에서 봤어요. 그래서 자 그러면 어차피 내가 이거 뭐 오래 못 산다 하는데 책 본 내용대로 한번 웃음을 통해서 한번 내가 나서보자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 같이 모여서 웃으면 효과가 더 좋다 하니까 친구들 부르고 가족들 같이 불러서 비디오 테이프 빌리고 막 이렇게 계속 웃어댔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막 펴지고 막 약을 적게 먹어도 되고 이렇게 되죠. 결국 이 사람이 낫게 됐어요. 그 병에서. 그래서 50살까지 밖에 못 산다 하는 사람이 75까지 살았는데 자기가 이걸 극복했는 이 병을 고치게 된 이 내용을 가지고 투병기를 적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 UCLA라는 미국의 의과대학을 찾아가서 내가 이걸 웃음으로 이렇게 치료를 했으니까 한번 같이 연구를 해봅시다. 그냥 개인이 뭐 요즘도 뭐 민간에서 뭐 일어났다 이러면 잘 안 먹히다 가잖아요. 의사들 끼고 해야 돼. 그래서 의과대학 가서 같이 이 사람이 주간 잡지 편집자마다 의과대학 가서 같이 연구하고 연구원을 참여하고 이러다 의과대학 교수가 됐어요. 그래서 계속 이걸 연구해서 보급을 하고 질병을 회복하는 이 책에 투병기 싣고 희망의 생명을 책에 웃음치료 이런 생생한 체험담 싣고 이렇게 해서 의과대학 교수하면서 75까지 건강하게 살자는데 그래서 이런 웃음이 이때부터 엄청 보급이 많이 됐습니다. 결국은 치료약이고 또 이 웃으면 운동이 된다 이런 이야기죠. 배꼽 잡고 막 혀보다 웃으면 옆에 조깅하는 사람 이런 효과가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이 웃음과 운동과의 관계는 신나게 한바탕 박장대소 하고 이렇게 웃으면은 우리 몸에 있는 근육이 650개 정도 되는데 그게 한 230개 정도가 움직인다. 박장대소를 하면 이런 효과가 있다. 그냥도 효과는 있지만 제일 효과 좋은 게 박장대소. 박장대소 이 소리도 그냥 못 넘어가니까 박장대소. 자 일단 박장대소는 세 가지 원칙이 있어요. 자 크게 웃고 길게 웃고 온몸으로 웃어야 된다. 자 따라서 해보세요. 자 크게 웃는다. 길게 웃는다. 온몸으로 웃는다. 이게 박장대소 원칙입니다. 세 가지 원칙인데 자 온몸으로 한번 웃어보시다. 일단 손 한번 들어 손 들고 손 들고 온몸으로 웃어야 되니까 일단 말부터 한번 걸어보세요. 말 구르고 말 구르시고 말 구르고 말 구르고 목 구르고 박수 치면서 크게 웃습니다. 시작. 이렇게 하면 정말 몸에 운동 신나게 이렇게 하면 그걸 한 이렇게 움직이고 지금 이 정도만 해도 에어로빅 한 5분 하는 효과가 땀이 막 나요. 땀 나죠. 결국은 NK 세포, 내추럴 킬러 세포라는 자연 살상 세포가 증가해요. 몸에. 우리 몸에는 정상 세포하고 암 세포 이렇게 같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제 항상 같이 있어요. 근데 환경이 내가 스트레스 받고 뭐 식생활 기름진 거 지글지글한 이런 거 많이 드시고 뭐 불규칙한 생활하시고 이러면은 의심 걱정 많이 하고 이러면 비정상 세포가 안 좋은 세포가 더 자랄 환경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뭐 암 환자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항상 우리 몸에는 두 가지 세포가 다 자라고 있다고 그죠? 그래서 평소에 좀 건강한 생활, 규칙적인 생활 이렇게 잘 웃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이렇게 하시면은 정상 세포가 더 자라면은 비정상 세포가 못 자라죠. 네.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늘 웃고 이렇게 생활하시면은 이런 자연살상 세포, 정상 세포 증가되고 자연살상 세포 하는 건 안 좋은 세포를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예. 그 면역력이 결국은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웃으면.
3분 정도 막 이렇게 웃어도 1시간 못 얻는 효과나. 영문의 결과 보면은 3분만 웃으면 소모가 11kcal 너무 진하게 하면은 12kcal. 근데 3분만 웃어도 이 정도 칼로리 소모가 된다. 그래서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좋다고. 결과물을 내려주죠. 이 사람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노먼 커슨즈라는 사람이 하여튼 통증이 심하면 잠도 못 자고 이랬는데 한바탕 막 웃고 이렇게 박장대소하고 신나게 웃고 누우니까 잠이 한 2시간 정도 푹 자고 숙면을 취하고 이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런 쪽으로 현대 웃음 치료의 효시다 이렇게 물론 그 전부터 있어 왔지만 본격적으로 보급을 했다 이런 이야기. 그 외에도 미국의 이 스탠포드 의대 윌리엄 프라이라는 이 교수는 약으로서의 웃음이라는 책에서 이런 여러 가지 생리적인 효과를 이렇게 기술을 했고요. 여기 보면은 이 스트레스 감소에 왜 효과가 있냐면은 웃고 나면은 이 혈액 속에 있는 코티졸이라는 게 스트레스 호르몬인데 이게 분비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줄어드는 효과 있다 이 말입니다. 왜 암 환자도 통증이 경감되고 뭐 혈액 순환도 좋아지고 면역대도 활성화되고 막 이렇게 웃고 나면 저녁에 소화도 잘 되시고 저녁에 잠도 잘 오실 겁니다. 네,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그 외에도 뭐 효과가 웃고 나면 막 힘이 에너지가 좀 활성화돼요. 제가 전문대학에 강의를 뭐 좀 했는데 거기 이제 학생들 저녁에 뭐 웃음과 건강 이런 강의를 했어요. 사회복지과 학생들을 이제 막 웃고 이제 실험을 했죠. 팔실험을 딱 시켰는데 팔실험에 젖는 친구를 둘이 딱 젖는 친구를 데리고 젖는 학생을 옆방에 데리고 가서 둘이 막 박장대서 막 하고 이렇게 해가 다시 데리고 와서 둘이 팔실험 다시 시켰어요. 그러니까 방금 웃었는 이 친구 이겨버려요. 여기 제가 대학교에서 실험을 했어요. 실험. 실제로 그런 실험을 가끔 하는데 해보면 웃고 나면 힘이 생겨버려요. 힘이. 그래서 면역력이 결국 우리 몸에 힘이 생긴다는 것은 면역력이 높아지고 저항력이 높아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웃음이 효과가 있다. 그 외에 긴장감도 뭐 줄어들고 이 어떤 기억력도 정진시키고 시험 치기 전에도 한바탕 딱 웃고 시험 치면 훨씬 기억력이 좋아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혹시 시험 칠 일 앞으로 계시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웃음은 제가 쭉 지금까지 설명드렸지만 이게 다른 사람이 자꾸 하자고 그래서 물론 따라해도 효과는 좋은데 이건 결국은 웃으면 복이 온다는 것은 그냥 남이 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웃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경영이다 저는 이렇게 해요. 저는 뭐 또 대학원을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받았지만 또 이 석사과정은 이제 경영학을 제가 전공을 해서 경대에서 경영학 석사를 땄는데 따지고 보면 웃음은 자기경영이다. 근데 웃으면 보통은 자기경영하면 빈틈없이 뭐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웃음은 결국은 즐거운 자기경영이다. 웃고 즐기면 되는 그런 거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즐겁게 웃고 사시면은 그 자체가 우리 삶의 활력소가 되고 또 행복을 느끼는 그런 것이 바로 이 웃음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근데 그건 뭐 나는 이거 뭐 자기 역할 좀 말도 어려운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분을 위해서 또 제가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냥 스마일 글자를 아주 스스로 웃고 그냥 뭐 정말 아침에 자고 나서도 이렇게 웃고 또 누구하고 지나가다 마주치면 마주쳐도 웃고 또 일부러도 웃고 이렇게 하면은 스마일 웃음이 됩니다. 자, 제가 스 하면 스스로 웃고 하고 하 이렇게 하면 웃으면서 박수 좀 쳐요. 자, 스 일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은 뭐, 스마일은 늘 인상이 그렇게 되죠. 그럼 저는 작년에 매일 아침에 미소 셀카를 했습니다. 미소. 요즘은 뭐 필요가 많으니까 내가 맨날 아침에 일어나서 좀 시원찮으면 다시 이거를 100일간 하고 또 200일간 했습니다. 저 강의하면서 남보고 하라고 하면 자기는 안 하면 안 되니까 제가 매일 해갖고 제가 단톡방에 올리고
단톡방 올리고 이제 뭡니까 블로그에 매일 지나한테 올리고 200일간 했어요. 지금도 뭐 수시로 하지만 그때는 하루도 안 빠지고 한번 해보자. 내가 200일간을 해서 200일. 예. 이렇게 쭉 하고 그러니까 정말 인상이 묻는 인상 자꾸 바뀝니다. 노력을 하셔야 돼 사실은. 제대로 하는 거. 이 자체를 자기 경영이다. 내가 나를 경영한다는 거지. 예. 미소를 만들기 위해서 웃음 경영을 이렇게 자기 경영으로 한다. 그래서 TV에서 들어본 거 같습니까? 이렇게 들어 착각 속에서 삽니다. 여기 할 때는 이렇게 사실은 입소문에 초승달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입꼬리가 좌우로 이렇게. 그 자기 경영을 할 때 웃음 자기 경영을 하면 얼굴 경영부터 해야 되는데 얼굴에 미소를 띄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양끝이 이렇게 올라가고 한번 거울 한번 보듯이 한번 보십시오. 눈이 또 같이 웃어야 되고. 여러 웃을 때 가지런하게 이가 윗니가 한 8개 정도 나와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표정이 밝아야 된다. 그래서 이 표정을 바꾸려면은 사실 몇십 년간 지금 근엄하게 이렇게 살아오신 분들, 특히 공직에 계셨던 분들, 기관장 하신 선생님들 여기 좀 계실 것 같은 아주 근엄해요. 그래서 무게 잡고 이랬는데 그러다고 고치기 힘들거든요. 제가 몇 년 전에 현경영 웃음이 강의를 도단위 기관에 교청 쪽에 관리직 교육장님, 교장, 교감 선생님들 이상, 장학관 이상 되시는 분들 제가 강의를 갔어요. 강의를 하는데 현경영한테 제가 가기 전에 그 시군청 그 학교 홈페이지를 자꾸 조사를 했어요. 한 50명, 50명 참석하는 강의인데 그 해보니까 조사해보니까 어떨까요?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처음에 뭐 우리 학교를 방문해서 아니면 우리 교육기관 우리 기관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은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하는데 표정은 전혀 환영한 표정이 아니라 전부 이런 표정을 이래가지고 엄숙하게 이래갖고 환영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한 10%, 한 4개 기관 빼고는 4군데 빼고는 웃는 표정이 지금 많이 바뀌었지. 한 5, 6년 전이 6, 7년 전이니까 그래가지고 그걸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실제로 홈페이지 들어가보면 전부 그냥 근데 요즘은 보니까 시장 군수 지자체장들은 선거집들은 보니까 참 웃는 모습으로 다 해. 가보면 다 바뀌져 있어요. 예. 근데 일반 학교 같은 데를 보니까 말로는 전부 우리 방문해 주셔서 환영합니다 하는데 환영하는 표정이 아니라 그래 바꿔야 돼요. 집에서도 바꾸셔야 돼요. 집에 가면 여기 계신 선생님들 정도 되면 집에 가면은 거실에 가족 사진 다 거의 걸렸을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 가족 사진 보면 전부 아버님들 근엄하게 이런 모습을 그래서 이거 바꾸셔야 돼요. 바꾸셔야 돼요. 왜 바꾸셔야 되나? 아까 제가 그 미국 대학교에서 교수들이 30년간 여학생들 추적 조사했다고 말씀드렸죠. 그거 보면은 진짜 미소 짓고 다 이렇게 사진을 찍은 여학생들은 졸업 후에 30년간 너무 행복하게 건강하게 결혼생활 잘하고 있더라고 하는 밝혀졌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건강하게 장수하는 방법,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 간단합니다. 또 사진 찍을 때 여기도 개강식 때서 단체 사진 찍어주시는 분들 나중에 수료식 때 단체 사진 찍어요. 요때 미소만 잘 찍으면은 그때부터 30년 보장입니다. 이 미국의 대학 교수들 2사람이 30년간 연구했는 결과가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 잘한데 제가 이 사진 어디 가서 사진 누가 사진 찍어달라고 하면 사진 찍잖아요. 이렇게 찍는데 하나 둘까지는 김치가 둘까지는 있어. 셋 하면 모르시 되버려. 그러니까 저는 누가 사진 찍어달라고 하면 둘에 찍어버려요. 둘에 찍으면 웃는 모습 나와요. 근데 셋 가면 이상하게 원위치가 딱 김치가 있다가 근데 이거 연습해봐야 돼요. 자 여기 계신 분, 자 이쪽 편에 계신 선생님들, 자 제가 사진 찍는다고 생각하고 자 김치 해보시면 김치 축하합니다. 앞으로 30년간 잘 먹고 잘 사시겠습니다. 자 여기도 이거 연습하셔야 돼요. 연습. 자 김치 해보시면 김치 예, 축하합니다. 30년간 보장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연습도 하고 웃는 모습 거울 집에서
거울 보면 볼 때마다 저는 이제 거울 못 보면 연습하거든요. 예, 그렇게 하면 되시면 돼요. 그래서 매일 아침에 그런 연습을 좀 하시면 됩니다. 아침 거울 보고 웃고 만나 웃음 식구들하고도 하고 뭐 저는 이제 한창 이거 막 웃음 미쳐 있을 때 집에 그 현관 딱 거실을 딱 할 때 딱 들어서면은 여기 웃음 라인을 정해놓고 하하 하고 들어가고 화장실 때 가면 또 식탁에 앉으면 식구들하고 하하 하고 밥 먹고 이렇게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미소 셀카 이거 매일 아침에 내가 미소 셀카 찍고 그렇게 했죠. 그러면서 이 경영은 기업만 경영하는 게 아니고 가정도 가정 경영입니다. 가정 경영을 하십니다. 가정 경영. 그 저는 이제 웃음으로 가정 경영. 그러니까 즐거움이 묻어나는 가정. 그러니까 옛날에 강화만사성이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가정이 화목하면 모든 게 잘 풀린다. 그래서 집안에 웃음소리가 좀 나와야 돼요. 싸우고 찢고 먹고 부부 싸움하고 애들 뭐 패고 뭐 울고 징징거리고 학교 나가고 이런 데가 좀 같이 합니다. 그래서 웃음이 묻어나는 그런 집이 되기 위해서 저는 매일 아침 출근할 때 집사람하고 하이파이브 하하하 예, 플러스 알파까지. 자, 플러스 알파가 뭘까요? 플러스 알파가 뭘까요? 네? 뽀뽀입니다. 근데 그걸 처음에는 좀 잘 안 돼서 애들도 학교 갈 때 막 하고 뭐 우리 아들내미는 막 이렇게 또 흑인까지 해주는데 하면은 징그럽다고 아빠야 이런 딸내미도 몸살이가 안 하길래 근데 한 달 정도 한두 달 지나니까 요즘은 결혼했는데도 애들 집에 오면은 아빠하고 자기들이 애들이 팔 벌리고 먼저 다가옵니다. 이렇게 바뀌고 집사람하고는 뭐 이거 뽀뽀하고 이저 하이파이브하고 뽀뽀까지 오는 뭐 이제 완전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거 이렇게 하고 우리는 또 술잔만 되면은 이거 안 되네. 시간이 됐습니다. 네. 맞추라고 이제 이거 안 되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은 그 집안에서 잠만 들면은 술잔이든 물잔이든 커피잔이든 주스잔이든 자녀들하고도 건배합니다. 건배. 얘들은 어릴 때 손녀들이 어릴 때 둘인데 붙어 해놓으니까 얘들은 같은 색깔을 가진 같은 형태의 물건끼리 하는 걸 오해를 했어. 할머니 건배하다 하는데 보니까 할머니가 빨간색 테두리 안경을 끼고 있는데 지도 안경 뻘건 건데 안경끼리 건배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애들이 요즘은 물잔, 커피잔, 하여튼 뭐 술잔이든 막 주스잔이든 잠만 들면 지금 건배합니다. 집안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러고 이제 문자 메시지를 제가 매달 이렇게 보내기도 하고 자녀들 애들하고 SNS로 항상 소통하고 집안에서 유머도 하고 그리고 좀 이벤트를 가끔씩 한 번씩 합니다. 어떤 이벤트를 했냐? 저희들 보면 사진을 이거 벌써 한 30년 전쯤 되는데 25년 아니 한 30년 전의 사진인데도 저희들 식구는 벌써 이때부터 보면 네 명이 다 웃는 모습이죠. 이 당시에는 4명 다 이렇게 이때 필름을 찍는 거인데 요새는 셀카가 이거 카메라 쫙으로 다시 찍으면 되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한 번만에 이렇게 나오기 힘들죠. 이렇게 저희들이 했었고요. 가족사 요거는 한 10몇 년 전인데도 전체 우리 가족들 보면 전부 웃는 모습. 이거 한 명이 사위가 떨어져 있다 자주 안 울려가지고 사위 빼고는 전부 웃는 저희들 집은 그렇습니다. 손녀들인데 이렇고 이벤트를 딱 했는데 제가 강의 가서 소개를 많이 했습니다. 며느리하고 결혼해가 애들이 저기 신혼여행 갔다 들어오는데 애들은 뭘 어떻게 처음에 오면은 막 집안에 들어서는데 엄청 신경 쓰고 가슴 졸이면서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거 좀 분위기를 좀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자. 그래서 했는 게 제가 생각했는 게 제가 현수막을 만들었습니다. 현수막. 2014년도인데 벌써 19년 전이에요. 그래서 환영합니다. 우리 예쁜 며느리 신령 오는 날 내가 10월 일동 이래가지고 현수막을 만들어 거실 딱 해놓고 얘들이 신혼여행 가서 보내온 사진 양쪽에 딱 겨루장장 붙여가지고 딱 이런데 문 열고 딱 들어서는데 막 빵 터져서 이거 보고 막 이래가 아주 그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랬더니만 저 며느리 동생이 여동생이 이거 며느리가 자기 집에 천정에
톡으로 보내놨는데 그거 보더니 나는 그 며느리 동생이 아이고 나도 빨리 옆에 시집 가야 되겠다 하고 막 이렇게 오네. 그래 그 소리 듣고 우리가 제가 집사람하고 그래 시집 가봐라 다 그런 줄 알아. 예. 농담으로 그런 웃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념 촬영도 하고 예. 그래서 하여튼 뭐 예, 이제 마쳐야 되는 맞거든요. 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늘 살아가면서 이 웃음거리를 자꾸 만들고 웃음을 생활화해야 되는데 웃음으로 에너지를 충전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자 요거 한 번씩 이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 제가 하나 하면 크게 웃어라 하하하 이렇게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꿈을 이룰 때를 상상하며 웃어라 하하하. 이게 이제 웃음 10개명입니다. 이렇게 하면 결국은 이렇게 하시면 웃음을 통해서 자기 경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늘 내 자신 남이 웃겨주기를 바라지 말고 스스로 이렇게 웃음거리를 참고 자꾸 웃을 일을 만들고 웃고 사시면은 앞으로 남은 인생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예, 자 웃으면은 예, 돈이 옵니다. 뭐 혹시 돈 안 오시는 분은 본인 돈 내고 저 돼지고기 집에 가서 드시면은 그것도 돈입니다. 예, 예. 그러다 보면 행복해집니다. 다 같이 확장돼서 한번 하고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 한번 들고 손 들고 자, 발을 부르시고 손 들고 박수 치면서 시작.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많이 웃으셨습니까? 늘 웃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전하게 귀가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